대한민국을 이끈 정치원로 20인을 통해 바른 정치의 길을 묻습니다. 한국 정치의 길, 원로 20인을 만나다 진행을 맡은 손정은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김대중 도서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와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 학술기관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고민해 오신 분입니다. 그럼 지금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이 장소가 김대중 도서관이더라고요. 네, 이 동네 가끔 지나갔었는데 이런 뜻깊은 장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아주 철저한 독서, 책 읽기, 아주 독서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많은 책을 읽으셨고 가지고 계셨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매우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상금을 고스란히 연세대학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증받은 연세대학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바로 김대중 도서관을 여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찡하는 감동과 함께 우리 김대중 선생이 그립습니다. 그분이 부족한 제가 시골 우체국의 사환 출신이고 또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는데 저를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선 국회의원의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고 또 지금은 우리 역사를 바르게 하는 그런 기구에서 국회기념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방송에서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감사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가 정말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저희의 인터뷰가 뜻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한 김대중 도서관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는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전남 강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되었던 그 현장에 가장 가까운 마을에 항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시골 우체국 사환을 하고 그러고 이제 강진 농고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대중 선생을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느 날 김대중 선생이 강진을 오신다고 다산 정약용 초당과 3.1운동 기념탑을 방문한다고. 그러니까 전남 지역 다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을 뚫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깎아머리 소년이 막 가서 김대중 선생님, 선생님 하고 손을 제가 내밀었습니다. 와. 그랬더니 그 차에 타고 계시던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손이 둘이 같이 완전히 잡든 못했는데 절반 정도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치고 잡혔든 말듯 그렇게 김대중 선생을 만난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성장하면서 전국적인 활동과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소문이 점점 많이 퍼져서 김대중 선생께서 내가 평민당을 창당하는데 기독교 청년운동, 농민운동, 민주화 운동하는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으로. 그래가지고는 저를 불러서 갔더니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가 기독교 흉년에 또 농민운동 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거기 정치권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리를 뜨니까 거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앞에서 여러분 다 들었죠? 그래서 저래서 김영진이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셨다고 하는 말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의 동기가 되고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농민단체들과 또 뜻이 있는 동지들 또 원로들, 학자들 많은 분들이 김영진을 우리 지역에서 한 사람 국회로 보내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농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눈여겨보게 됐고 그때 1980년대에 비닐 농사를 짓게 돼요. 비닐. 비닐 농사는 눈이 많이 오면 빨리 거기를 이렇게 치워야죠. 비닐하우스. 치워야 되고 네네. 그래야 이제 피해가 없는데 그걸 치우려고 밤새 일을 해야 되는데 통행금지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악습이었습니다. 그 제도를 고스란히 군사정권 때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비닐 농업이 시작되는 이 농촌에 통행금지 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통행금지 해제 운동을 제가 청원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리면서 가는 곳마다 통행금지 해제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1000여 통 정도를 이렇게 작성해서 국회 우체국을 통해서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엄사령부에 체크가 돼가지고 저를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포당해가지고 계엄사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물고문 수 없는 구타 그리고 너 누구한테 돈 얼마 받았냐 너 김대중이한테 네가 코치 받아가지고 이런 짓 했지 하고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거기에 아니라고 농민들을 위한 이 통행금지는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그런데 그 소문이 점점 퍼져가지고 뭐 강진, 완도, 해남 뭐 지역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갇혀 있는 계엄사령부에 와가지고 이제 막 김영진 석방하라, 우리 농민들 통행금지 바로 해제시키라.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불어나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계엄당국에서는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저를 혐의 없음 하고 저를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부족한 제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통행금지는 반드시 농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마침내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또 저는 국회에 가서 첫 국정감사에 가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또 그 책임을 묻고 따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김대중 총재에 의해서 제가 부름받고 또 국회에 가서 16년 만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노무현, 김영진, 이해찬, 김동주 이 4명이 언론이 뽑아서 투표한 국감 스타로 제가 인정받게 되고 우리 국회 사상 한 국회의원이 16년 동안 한 농림위원회만을 끝까지 지키고 고소한 첫 사례로 지금 남습니다. 16년 동안 계속 계셨던 네, 사선 동안 내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대 4년이 끝나면 원내 총무가 전 국회의원들한테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뭐 자기 희망하는 1, 2망, 2희망, 3희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받으면 1희망 농수환위원회, 2희망 농수환위원회, 3희망 농수환위원회.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1, 2, 3지망을 다? 예. 그랬더니 그때 원내총무인 김원기 원내총무가 네네. 저를 만나자 해서 갔더니 이 사람아 자네는 농협에 더구나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
BS 피해를 다 통독하기 때문에 한번 상임위원을 바꿔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종무님, 제가 농민들에게 참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농민 여러분이 저를 국회에 보내서 표를 찍어주시면, 국회의원을 다시 만들어주시면 제가 농수산위원회를 지키면서 이 시대의 경제적 약자인 농어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엊그저께인데 제가 어떻게 상임위원회를 바꿉니까? 저는 배지를 달고 있는 한은 농수산위원회를 고소하겠습니다. 허허허, 이 사람 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 문제가 국제적으로, 그래서 제네바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협상을 미국과 EU, 유럽 연합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국내에서만 쌀 시장 개방 절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네바에 현장을 달려갔습니다. 가서 삭발 단식을 하고 15일 동안 쌀 시장 개방 절대 반대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붙이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수없이 걸려오는데 그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저한테 전화로, 저는 야자하는 친구고, 김 의원, 내가 자네 있는 데로 가서 나도 힘을 보탤게. 나 갈게. 아니야. 자네 나하고 약속했잖아, 이 사람아. 자네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서울을 지켜. 노동자를 대변하고. 나는 농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야. 근데 자네 얼굴을 보니까 이제는 이 단식 투쟁한 지가 한 10일이 가까워지니까 자네 못 보겠어. 근데 갈 거야. 아니야. 괜찮아. 무연히 고맙네. 라고 전화를 끊고. 그런데 그때 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쌀 농사를 하는 농민들의 국회의원과 한국에서 농민 대표가 올 때는 그냥 옵니까? 막 지인 깽과리 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제 제네바에 있는 그 협상장 일대가 완전히 그런 선한 싸움을 벌리는,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장으로, 투쟁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성한 것이 세계농업의원연맹,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기구가 탄생하고, 또 부족한 제가 제안자로서 거기 초대 회장을 맡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우리 그 투쟁이 승리해가지고 쌀시장 개방이 잠시 중단되는. 우리 농민들이 참 뼈밖에 농사지어서 생산하는 쌀, 보리, 식량. 그래서 국가 안보는 무기를 가지고 격침하는 그 외부의 도전을 막아내기도 하지만 식량이 국가 안보의 초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 식량이 떨어지면 모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식량은 국가 안보와 가장 중요한 연결이 있는 그런 산업이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맡으셨었죠.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하고 함께 개띠 동갑내기, 야자하는 친구였고, 네. 또 저는 농민운동으로, 그분은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계속 같이 함께 연대에 왔었습니다. 서로 믿음과 신뢰가 높았습니다. 참여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부족한 저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중요한 출발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국무회의를 하면은 한 30여 명 되는 국무위원 장관들이 쫙 대통령, 총리 중심으로 하고 둘러서 있어. 이제 한 10분씩 이렇게 커피 타임이 있습니다. 중간에.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찻잔을 들고 막 누구를 찾아요. 막.
그러다 저하고 눈길이 딱 마주치니까 이래요. 오. 무슨 얘기냐면 이 국무회의 장관회의 끝나고 가지 말고 내 방에 들려가라 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렇군요. 응답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대통령실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을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 그런데 우리 김 장관이 내 공식 수행원으로 내가 발표할 테니까 같이 갈 준비를 해라. 장관이 한 5, 6명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방장관, 외무부 장관, 또 국무장관이 그런 중요한 포지션, 역대 이 나라 개국 이래 농림부 장관이 그 대통령을 공식 수행원으로 해서 간 지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참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랬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을 회수해라. 부시 대통령은.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다.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 전시 작전권 회수 두 한미 정상의 주장이 충돌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해외에서 온 수상 혹은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를 그것부터 자료를 여하튼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하튼 어디를 통해서든지 그런 자료들 좀 모아달라. 중요한 것은 대화의 시작에 서로가 신뢰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그 대화가 시작돼야지 이런 지난한 과제를 놓고 같이 무조건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에서 온 수상이나 혹은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가지고 서로 시작했는가 하는 그 첫 대화의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제가 확인했습니다. 수상이 외국에서 왔는데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막 사냐 죽냐 하는 판이었어요. 가뭄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수상각하 수상께서 오실 때 비를 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촉촉히 적셨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감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상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랬다는 그 대목이 아주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유네스코 그러면 자연유산, 문화유산만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업무보고가 나오는데 자연유산, 문화유산 나오고 역사기록유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그 민주화운동, 또 여러분들의 그 민주화운동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동아시아 편이 나오는데 동아시아는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동학농민혁명 이 나오겠구나 하고 잔뜩 제가 기다리는데 웬일입니까? 필리핀, 호라손 아키노의 민주화운동만 나오고 한국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유산이. 네, 역사기록유산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연유산, 문화유산은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왜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하에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 이 3.1운동 36년 동안 그 고통을 받은 3.1운동이 왜 안 나옵니까? 불의한 계엄 신군부에 맞서 선한 싸움을 싸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왜 안 나옵니까? 내가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유네스코에서 아태지 의장님 그것은 우리가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주재국의 정부나 NGO나 학자들이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해서 그 자료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해서 현장 답사까지 하고 오르면 선포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충격과
상실감을 가졌습니까? 그러면서 또 마음 가운데는 어찌했든 제가 농수산위원회 전문가지만 세상에 이런 문제를 국회의원인 내가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이 기구를 만들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역사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보수 진보, 여야, 출신 지역, 남북 초월해서 이 기구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총리부터 시작해서 황우여, 가부터 기역부터 황까지 황우여 쭉 해서 그 좀 상당히 좀 저명한 분들, 네. 열정이 있는 분들, 네. 보수 진보를 초월해서 비교적 처신하는 분들을 제가 33인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준비한 유쾌한 코너가 하나 있죠. 바로 추억 한 장인데요. 오늘은 어떤 추억을 제가 들고 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짠! 이 사진을 어떻게?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카 퍼레이드 네, 네. 하는 거죠? 네. 이거 어디인가요? 예, 미국의 LA의 네. 시내입니다. LA. 예,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네. 평화주의자 마틴 루터 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네. 이 퍼레이드에는 100만이 모입니다. 그래서 쭉 매년 실시합니다. 그 일부 미국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우리 한인에 대해서 참 하시하고 또 뭐 손가락질하고 그런 분들이 한국인이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20년간 계속 다니니까 거기 그분들 중에서 대표자가 와가지고 난 당신을 정말 좋아한다. 저 사람이 한 번이나 두 번 오고 말겠지 그랬는데 계속해서 오니까 당신은 참 고맙다 하면서 저를 껴안고 근데 이렇게 이 행사를 처음 참여를 하게 되셨을 때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LA에서 한흑 갈등, 흑인 폭동이 이른바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흑인 폭동은 자기들 정부에 대한 항거로 그치지 않고 거기 LA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네. 이 말할 수 없는 폭력과 네. 고통과 아픔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한일 간의 갈등, 연합과 일치 이런 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하고 대화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한일 관계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국회의원 오거나 뭐 또 뭐 다른 나라에서 뭐 우리 뭐 저희가 한국하고 하면 높은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하지 말고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같이 하고 또 한국으로 또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안고 서로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우리 흑인들에게도 감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건 저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또 큰 참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그 해부터 그러면 제가 마틴 루터 킹 앞으로 한 달 후에 이 퍼레이드에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한인 사회와 흑인 사회가 같이 함께 또 대화도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한 동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 후배 되신 여러분에게 참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참 하늘이 주신 기회, 또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애틋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배출해 주신 유권자가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활동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유권자들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번 결단한 마음은 절대로 변치 않고, 이 일은 옳은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정의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불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치 리더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여야가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참되게 연합과 일치, 하나 되는 이런 귀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일구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너가 우리 그 상인고문 원로가 김미원 빨리 가봐, 동교동에 빨리 가봐. 아니 선생님이 뭐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다 합니까? 그러고 내가 걱정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이런 큰 친필 김영진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치하함 평화민주당 총재 김대중하고 그 쌍낙관을 탁 찍어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